8년 됐어요. 한국 와가지고 부모 곁에 있어야 되겠다 할 때쯤 되니까 어르신들이 아프시더라고요. 그러는 이제 와중에 이제 아버님이 심폐소생술을 2번을 했어요. 스턴트 이 시술 과정에 1년 후가 돼가지고 이제 전립선암이 오신 거죠. 서울대 분당대병원, 그 다음에 전대 화성병원 갔는데 결론은 수술이고 항암인데 위험하대요. 전신 마취도. 그래가지고 이제 실은 경주의 자연치유병원에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갔죠. 1년만 좋은 공기, 좋은 식단, 좋은 물로 한번 자연치유를 해보자고. 부산에 계시는 원개발자죠. 그분이 커피로 괜찮게 하실 수 있다 해서 그걸 임상을 하게 된 거죠, 커피를. 목포 기독교병원에서 염증 검사를 하는데 정말 높게 나왔어요, 제일 처음에. 한 달 커피 운영하고 2달 운영하고 3개월 운영했는데 이 염증수가 일반이라고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경영을 전공을 했고 아버지 건강해진 것도 감사하지만 커피 시장이 앞으로 건강도 커피다라는 이 컨셉의 시장이 오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또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시작을 한 게 벌써 8년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도 아버님은 시골에서 약 10만 평 가까이를 농사를 짓고 건강하세요. 그게 첫 제가 커피를 시작한 계기죠. 이제 아닌 길 가니까 고생했죠. 근데 이제 저도 거기에 이제 딜레마에 빠져서 한국에서 이게 없다 보니까 그때는 덫이라는 개념도 초창기에는 몰랐기 때문에 커피 메이커를 항상 차에다 싣고 다녔어. 분쇄해가지고 커피 메이커에 내려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시음시키고 당뇨 같은 경우는 체크한 다음에 드시게 하고 1시간 후에 또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1년을 했어요. 한계점이 오더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면 검증된 거 있어? 나는 좋아졌어. 근데 체험하신 분들이 남들한테 얘기했을 때 본인 체험이지 어떠한 기록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 특허 내야 되겠구나. 이것을 어떠한 것을 특허를 내야 되니까 이제 커피를 공부하게 된 거죠. 근데 봤더니 커피 생두에는 항산화 물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 알려진 게 천여종이랍니다. 근데 이게 태우는 과정에서 항산화 물질은 다 태워지고 안 좋은 불순물이라든지 발암물질이라든지 태우는 과정에서 나온답니다. 그러면 검증기관에서 어떤 자료를 받고 특허만 나온다라면 많은 분들이 우리를 믿겠구나. 그리고 특허 준비를 했어요. 별리사 통해 갖고 특허하는데요. 1년이면 어떤 기업들 다 나오거든요. 제가 5년 5개월 걸렸어요. 이게 왜 이렇게 특허가 늦게 나냐면 원두를 만들어서 분쇄를 해서 성분 분석을 해서 기존 데이터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커피는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업체들마다 이걸 의무화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카페인도 지금 식약청 의무화가 아닙니다. 이건 비교 분석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강주에 있는 모 병원을 통해서 혈관계 질환, 피하고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약 100여 명을 임상을 했어요. 6개월 동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수치하고 한 달, 2달, 3개월 음용 수치를 가지고 대전에 특허청에다 넣었어요. 국가기관의 공식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 커피가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커피가 들어있는 폴리페놀, 클로로겐산, 트리코넬린 이런 항산화 물질이 정말 많이 들어있다는 걸 검증을 해갖고 보내래요. 어디서 해야 돼? 한국은 그때 당시는 없는데. 이제 미국에 그래서 브론직 연구소라는 ORS 검사소가 있습니다. 미 FDA의 공식 인증기관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콩하고 원두하고 덧칠을 다 보냈어요. 3가지 종류를 다 보내서 검사를 했더니 즉 항산화, 즉 활성산소 소고 능력이 전 세계 100대 식품 중에는 커피가 안 들어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강주에 있는 DY 커피라는 힐링 커피라는 내가 16위 기록이 됩니다 라고 날라고 온 거예요.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보조식품보다도 항산화 물질은 저희 커피 안에 더 많이 들어있다라는 기록 수치는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거 받고 다시 순천대학교에 가가지고 교수님 커피가 특징과 이런 것들을 좀 빼가지고 특허를 내랍니다. 그랬더니 순천대학교 교수님이 항산화 물질 폴리페놀이라든지 클로로겐산, 트리코넬 이것을 기존의 커피들하고 다 비교 분석을 해갖고 자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 항산화 물질이 높아가지고 저희 검사 기록지 보면요 10배 희석, 100배 희석이라고 해줬어요. 이걸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니까 특허청에서 4년 동안 해가지고 준비해서 놓고 1년 6개월 되니까 5년 5개월 만에 정확히 특허가 나온 거예요. 대학교에 성분 분석표 나오고 미국에서 자료 받은 거 받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믿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덧칠을 그때 한 거예요. 물로 톡톡 떨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저게 뭐냐, 그렇게 덧칠커피래. 그리고 덧칠을 생각했는데, 우리 많은 일반인들이 아시는 것처럼 덧칠은 이쁜 나무에 해가지고 한 방울 한 방울씩 하고 대량 생산은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이 원리를 이제 제가 본 거예요. 야, 이러고 내려갖고는 대량 생산이 안 되는데, 그럼 결론은 분말의 압축과 이 타이밍과 종이와 거즈 시스템을 이 안에다 만들면 좋은 것은 그대로 종이를 통해서 나오고 안 좋은 기름들을 위에서 걸르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대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고압축 초고속으로 뺄 수 있는 덧칠 도구를 제가 만든 거예요. 열존도를 딱 보니까 일반 로스팅 같은 경우는 약 기본 200도 이상의 열을 가열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항산화 물질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러면 광물질 중에 인체하고 똑같은 나선형 구조고요. 규소를 가지고 있는 광물질이 이 백수정이에요. 근데 백수정이 너무 비싸요. 이걸 일회성밖에 못 쓰는 거예요. 이 백수정은요, 중폭 기능이 있어요. 일반 열을 전도를 하면은 이게 300도가 아니라 400도, 500도, 600도 갑니다. 980도까지 올라가요. 그것을 생두에 로스팅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콩과 예열된 백수정을 넣어가지고 계속 가열을 시키면요, 콩이 안에서부터 천천히 익어요. 복사열을 통해서 로스팅한 것을 성분 분석을 했더니 미국에서 항산화 물질이 기존 제품보다도 기본적으로 8배 이상 많고 안 좋은 콜레스테롤은 없고 치매 예방 물질이 트리코넬린은 시중에 있는 커피에는 거의 소멸되어 있는데 힐링 커피에는 이게 많이 들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넣으니까 이제 특허가 나오게 된 거죠. 콩은 베리과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앞으로 저는 그 어마어마한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발효기술이에요. 왜냐면 흡수가 되잖아요. 콩도 커피 베리거든요. 유일하게 베리과 중에 볶아야만이 되는 게 커피베리예요. 콩을 된장을 담을 때 삶잖아요. 이래야만이 항산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커피만 볶아버리기 때문에 태워지지만 시중에 있는 콩들도 지금 로스팅 해가지고 나온 것들도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다량은 아니지만 있어요. 근데 있는 만큼 우리 사람 느낌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딱 먹는 순간에 태운 맛이 난다라는 거. 근데 커피는 왜 태워졌는데 드십니까? 그 뭐냐면 중독이에요. 가장 커피의 큰 시장이 지금 15조, 20조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밀크, 아메리카노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보다 더 많이 먹는 게 커피랍니다. 기존에는 대기업,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갔는데 앞으로는 이 커피의 시대 흐름도 덧칠하는 시장이 어느 일부분은 차지할 거고요. 커피도 드립으로 내린 것은 건강에 아주 좋지만 아메리카노로 드시는 것은 안 좋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건강을 해칩니다라고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직 의사들이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성분 표시 아래 보면 인스턴트 써진 회사들 제품이 많아요. 그럼 인스턴트는 뭐냐면 우리 밀크 만드는 원두. 이렇게 다 자기가 아침에 이 시간이요 한 2~30분 걸려요. 이걸 통해서라도 나는 커피의 정말 좋은 향과 이걸 천천히 음미해보고 싶다. 정말 커피 매니아 분들. 이분들은 원두를 너무 좋아하죠. 보편적인 일반인들은 어렵지 않습니까? 덧치는 그냥 내가 포로 돼 있어서 언제든지 갖고 다니면서 마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트렌드가 뭐가 생겼냐면 소주나 맥주에 이 콜드브루를 타먹는 트렌드가 생겼어요. 그러면 맥주에 타면 흑맥이 되고 소주에 타면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달콤한 와인이라고나 할까요? 향은 소주 향인데 맛은 커피 맛이야. 근데 희한하게 뒤에는 또 소주 맛이 나. 카페인 안에 항산화 물질이 들었어요. 근데 카페인이 분해가 됐냐 분해가 안 됐냐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카페인이면 수면장애를 일으키겠죠. 잠을 못 자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콜드브루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4~5잔을 마셔도 잠과 수면장애를 안 일으킨대요. 그 다음에 카페인이 높다 보면 위궤양 환자들은 커피 못 마십니다. 그리고 역류성 환자는 분들은 커피를 못 마셔요. 근데 우리는 고카페인인데도 불문하고 저희 커피를 하루에 3잔, 4잔을 계속 음용이 된다. 저희 추측으로는 지금 원자력발전연구소에 저희 매니아 박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얘기하기가 이 백수정이라는 로스팅 과정에
카페인에 나오는 것들을 이게 분해를 시키고 일반 시중의 덧치기구는 한 중으로 해가지고 이걸 분리되게끔 덧치가 나오게끔 돼 있거든요. 우리는 3단으로 분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가루에서 나오는 물이 조금씩 나올 때 여기 하나에 거즈망이 가루고 또 두 번째 가루고 마지막에 액상으로 떨어질 때도 이 종이하고 거즈망이 갈라서 3중으로 필터가 돼 있다 보니까 이 카페인에서도 어찌 보면 좋은 것들은 내려오고 안 좋은 것들은 걸러지지 않았냐. 근데 그거에 약 50% 이상은 백수정이다. 제가 봤을 때 유기농이냐 디카페인이냐 이것을 각 회사들마다 논쟁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회사만의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노하우고 저희들도 유기농 원두를 갖고 올 수 있죠. 카페인은 없는 게 아니라 카페인을 죽인 거죠. 커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두는 어느 나라나 다 기후 차이, 토양 차질에 의해서 틀리다라고 봐요. 유기농 생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생두가 1번은 맞지만 로스팅 과정에 생기는 발암물질과 로스팅 과정에 생기는 온도를 가열했을 때 이 유기농 생두가 가지고 있는 좋은 물질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만큼의 항산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공식적인 데이터가 필요한데 커피는 기호식품이다 보니 이럴 일이 없잖아요. 단지 우리 DY나 여기서 만든 커피에 관련된 원두는 로스팅 과정에서 생기는 안 좋은 것들을 최소화시킨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는 커피를 생산하는 기업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근데 콜드브루도 다른 데하고는 분명히 틀려요. 지금 전 세계 커피 벨트가 있어요. 딱 가운데 벨트만요. 전 세계 지도 한가운데만 커피가 나와요. 이게 커피 벨트거든요.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 쪽에서 나오는 것은 로부스타 종이에요. 아프리카 쪽에서 나오는 것은 아라비카 종이 많아요. 아라비카 종 같은 경우가 좀 더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야생 원두가 있어요. 내추럴이라 하죠. 산에서 커피가 자라서 원주민들이 따는 거. 우리 동남아시아는 다 농장 체제예요. 저희 지금 에티오피아의 이 종이 내추럴의 야생 원두예요. 그러니까 비싸겠죠. 왜 제가 이걸 썼냐면 뭐든지 첫 번째는 원료가 중요한데 제가 하와이, 콜롬비아, 브라질, 에티오피아, 베트남, 예멘 꽈봐도요. 에티오피아에 있는 내추럴 생두가 기본적인 항산화 물질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8년 동안 커피를 하는 동안에 에티오피아의 내추럴만 고집하고 있고 그것만 쓰고 있어요. 그래도 비싼 걸 우리나라에서 일반 커피숍에서 안 쓰는 좋은 걸 쓰는데 1kg에 50만 원짜리 커피 생두를 구매해서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커피를 마셔봤더니요. 취할 정도로 이 와인 맛이 나고 향하고 혀끝에서 이 나는 맛이 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향후 대한민국의 커피 시장이 저가 중가가 아니라 정말 매니아 고가 시장이 형성될 거다. 정말 분위기도 좋아하지만 정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2만원 3만원 한 잔에 안 아깝고 하거든요. 콜드브루니까 내리는 방식은 다 똑같죠. 이것도 원두를 분쇄해 갖고 내린 거니까 항산화력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콜드브루를 만들면서 느낀 게 뭐냐면 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많은 물을 저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저희는 순지트라는 운석을 통해서 물을 만듭니다. 여기에는 C-60이라는 플로렌이 들어가 있어요. 이 플로렌이 하는 기능이 뭐냐면 항염, 향균, 항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노벨상을 받아 있어요. C-60이라는 탄소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순지트라는 돌 안에는 운석인데 그 함량이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떠한 물질보다도 다량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물을 만들어요. 여기에 물을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양자 파동을 통해서 양자 음악을 틀어줍니다. 이 양자 음악 안에는 좋은 기운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양자가 처음으로 특허를 나왔거든요. 중국에서는 양자학 그러면 대박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도 양자를 좀 인정해주는 시점입니다. 근데 저는 한 3년 전부터 이 파동수를 통해서 이 콜드브루를 물을 만들었더니 제일 중요했던 게 커피의 맛의 진함의 유지 이것을 계속 해주더라고요. 콜드브루는 90% 이상이 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